안녕하세요, 진제로TV 우진영입니다. 워터 브룽브룽.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 컨설팅. 네, 여러분들의 수영을 상담해드리는 그런 컨텐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상담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손님부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만 유튜버, 오만 수영 유튜버 감이 오시나요? 바로 미친물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친물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 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사장님이자 수영업계에서 10년 동안 회원들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이유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이유택 선생님은 10년 동안 많은 회원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 제가 이전에 먼저 상담할 내용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 상담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본인의 노하우나 본인이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미친물개님은 수영을 알려드릴 때 어떤 포인트를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좀 알려주시나요? 기본기가 중요한데 내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급하게 가요. 저기를 빨리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하게 안 되는 상태에서 연결을 시키니까 오히려 더 안 돼요. 콤비가 되려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단계에 짚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짚어서, 그리고 좀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는 위주로 수영을 알려주신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유택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강습을 진행하시고 수영을 알려주시나요? 지상이 아니고 물이기 때문에 물을 정확하게 당겨서 정확하게 차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의 이해도를 좀 높이는데 좀 강습에서 좀 중요도를 생각하신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헨리 강님이 먼저 올려주신 건데요. 자유형 할 때 다리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오른팔 꺾기 할 때, 숨 쉴 때죠, 몸이 가라앉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유택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형 할 때 다리가 가라앉는다. 숨쉬기 할 때 몸이 더 많이 가라앉는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유택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나요? 사실 이 내용만 보아도 이분은 머리를 들고 계신 거죠. 숨을 쉴 때 머리를 들고 계시고 턱 자체가 너무 들려있기 때문에 하체가 많이 가라앉아 계실 거라는 짐작이 가네요. 그래서 이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자유형을 하실 때는 턱을 최대한 당기고 숨 쉬지 않았을 때는 당기고 나서 팔을 돌려주시고요. 숨을 쉴 때는 최대한 머리가 평에 가깝게, 코가 일자로 되게 가로로, 이런 상태로 숨을 쉬어주시면 하체가 많이 뜰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당연히 킥이고요. 숨 쉴 때 가라앉는 경우는 보통 머리가 들리니까 머리만 누워주시면 잘 뜨실 것 같네요. 이분을 타겟으로 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드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숨쉬기 먼저 교정을 할 것 같은데요. 제자리에 멈춰서 벽 잡고 숨쉬기 음파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는 오른팔만 돌려서 숨쉬기로, 그 다음에 숨쉬기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는 양팔 돌려서 수영을 연습시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미친물개님은 구독자님께 조언을 해주시거나 혹은 꿀팁을 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데요. 일단 호흡할 때 머리가 들리니까 다리가 당연히 가라앉겠죠. 최대한 가슴과 배가 바닥을 보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분은 호흡 자체가 안정적으로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최선의 오른팔 꺾기를 할 때 그때도 가라앉는다고 해요.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가라앉는 것 같아요. 사이드 발차기를 호흡을 하면서, 사이드 발차기. 네, 사이드 발차기 했을 때 몸이 수평이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수평이 된 상태에서 팔 꺾기 하는 연습이랑 호흡하는 연습을 따로따로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호흡한 상태에서 팔 꺾기, 몸이 가라앉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왜 가라앉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라앉는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두 분 같은 경우 비슷한 의견이, 뭐 고개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좀 더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발차기가 잘 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들어도, 고개를 숙여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근데 발차기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고개를 버티지 못하거나 상체를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다음 거, 토미짱님. 자유형 발차기 발목을 꺾는다고 추진력을 얻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거를 듣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발목 유연성, 가동 범위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발목의 가동 범위가 그렇죠. 넓어지면은 그렇죠. 추진력 얻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발목을 이런 상태로 찼을 때는
길이 자체도 짧아지고 유연성도 짧아지니까 탄력도가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일단 유연하게 됐을 때는 채찍처럼 마지막에 탕 튕겨주는 유연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진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친물개님은 발목의 가동 범위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추진력을 많이 얻는다. 어떻게 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유연하다 보면은 물을 잘 밀어주니까 추진력이 좋겠죠. 근데 저는 추진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발차기보다 팔의 중점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추진력을 내려면은 팔로 속도를 내야지. 발목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수영을 늦게 배우신 분일수록 좀 뻣뻣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딱 기본기대로 발목은 펴준 상태에서 부드럽게 차주고 추진력은 최대한 팔에서 얻으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발차기랑은 좀 다른 이야기하는데 팔로 추진력을 얻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발목을 생각하셔서 뭔가 추진력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쉽게 우리 오리발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오리발 같은 거 생각하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말랑말랑하고 막 얘 지멋대로 움직이죠. 물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물살을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뒤쪽으로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딱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튼튼님. 자유형할 때 힘들어지면 뭔가 패닉이 오는 것 같아요. 고개도 계속 들려고 하고 수영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뭔가 그 수영의 메커니즘적인 거라면 이번엔 약간 그 심리적인 게 나왔어요. 미친물개님서부터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시합을 많이 뛰었잖아요. 네. 힘들면은 진짜 패닉이 와요. 자세가 다 무너져요. 숨이 너무 막혀요. 호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도 안 밀어져요. 근데 그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그거를 버티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패닉이 와서 자세가 무너지는 것보다 그 정자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주셔야지, 내가 힘들더라도 물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야겠다,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좀 정자세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 힘든 걸 버티다 보면 더 좋은 날 온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이유택 선생님, 지금 이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영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그 튼튼님이 목표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시합을 나간다. 그럼 시합을 나가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생활체육이다. 정말 운동을 했을 때 건강을 위해서만 하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건강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힘들어지시면은 쉬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좀 지금 이 상담 내용에 대해서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잡았는데, 자유형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유형 할 때 힘들어지면 뭐 패닉이 온다. 근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나요? 튼튼님 같은 경우 자유형만 배우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인 것 같은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자유형이 제일 쉽습니다. 저병, 평형 가면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형 물잡기가 잘 안 돼요. 하이 엘보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네요. 미친물개님은 그 하이엘보에 대해서 좀 사람들께 알려주실 때 어떤 훈련 혹은 뭐 어떤 방법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시나요? 저는 하이엘보 자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수도 아닌 이상 이 스킬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기초 때 배우는 게 팔 돌리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물을 누르라고 가르칩니다. 눌러서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이엘보보다 물을 눌러서 물을 길게 가져가자, 그거에 중점을 줍니다. 이유택 선생님은 하이엘보 혹시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보통 벽에 엎드려서 팔꿈치까지 벽에 엎드린 상태에서 벽에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하고요. 앞에서 하이엘보를 세워서 하는 컬링을 하고 있습니다. 스컬링과 벽에 붙어서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그런 동작을 하신다고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하이엘보가 어느 정도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이엘보를 했을 때 힘을 좀 적게 들이고 물을 더 쉽게 밀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잡기가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손의 위치와 팔꿈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의 위치가 분명 팔꿈치보다 먼저 움직여야 되고 먼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잡기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그만큼 물을 놓치는 건데, 그런 확률이 가장 높은 게 하이엘보에서는 팔꿈치가 먼저 떨어지는 거, 이런 경우 물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팔꿈치는 가만히 있고 손바닥부터 먼저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다음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이은혜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차기를 손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차고 싶은데 팔만 돌아가면 자동 반사적으로 와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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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게 돼요. 덕분에 여러 바퀴를 돌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지쳐서 바보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수영 배울 때 하는 방법이죠. 미친물개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하면 당연히 지칩니다. 박자 맞추는 연습을 했는데 비트킥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2비트, 뭐 4비트 뭐 다양하게 있는데 팔만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와다다다 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물잡기를 했을 때 발차기를 차면 추진력이 이어져요. 팔을 돌릴 때는 발차기를 안 하시고 멈추셔도 돼요. 그 다음 동작 물잡기를 했을 때 그때 발차기를 하시면 돼요. 당길 때 그 박자에 맞춰서 발차기 하고 돌릴 때 잠깐 쉬는 거예요. 그때 아마 글라이딩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발차기를 좀 적게 차다 보니까 힘도 더 들 거고요. 발차기 자체가 힘든 이유가 근육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 선수들도 발차기를 많이 안 차죠. 발차기는 적게 차고 돌릴 때는 휴식을 취하는 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팔 돌릴 때는 발차기를 좀 쉬어봐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유택 선생님은 우리 이은혜님께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땅콩을 차고 팔만 돌리는 연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을 안 쓰고도 팔로만으로도 충분히 간다 하셨을 때는 비트킥으로 나눠서 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조합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발차기가 많아지는 게 사실 중심이 잘 안 잡혀서일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차기가 계속 차지면 중심이 아무리 어깨가 틀어져도 잡히니까 땅콩을 끼고 연습을 하면 중심을 잡는 연습, 그 연습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리고 팔 돌릴 때 발차기를 좀 쉬게 되면은 그 지치는 거 그런 걸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분의 성향이 약간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급한 성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발차기도 쉽게 막 빠르게 차려고 하고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이은혜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투비트 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이 틀어졌을 때 한 번씩 나오고 몸이 틀어졌을 때 한 번씩 나오고 그 틀어졌을 때 중심을 좀 더 잡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코어를 잡으면서 수영을 한다던가 발차기의 힘이 한 번 찰 때 강하게 발차기가 한 번으로도 몸이 좀 잡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발차기를 만드시거나 그러면은 발차기가 좀 적어져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김현미님. 저는 자유형 팔 꺾기 할 때 왼손 오른손 타이밍이 달라요. 왼손은 잘 미는데 오른손은 끝까지 못 밀어요. 이거는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드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 손 앞에, 한 손 아래, 그리고 발차기 하나, 둘, 셋, 앞에 손, 뒤에 손 같이 움직이기.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움직이기.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유택쌤. 자유형 팔 꺾기 하실 때 왼손 오른손 타이밍이 다르신 건데 지금 오른쪽으로 호흡을 하지 않으신가? 숨을 쉴 때 나도 모르게 끝까지 밀지 못하고 접어서 바로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왼손은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그냥 밀어주시고 숨 쉬면서 급하니까 팔꿈치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끝까지 못 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동영상이 없어서 아쉽지만. 자, 그리고 우리 미친물개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이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급한 게 요인인 것 같아요. 호흡이 급하다 보면 팔이 빨리 올라오거든요. 오른손을 끝까지 못 민다는 거는 그때 몸통을 좀 과하게 돌려서 팔꿈치가 위로 빠지는 게 아닌가. 타이밍이 또 다르다고 하셨는데 타이밍 맞추는 연습이 또 있어요. 팔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발차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보통 얘가 물을 걸고 밀어야 되는데 급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버리거든요. 하나 둘 셋 누르고 밀고 하나 둘 셋 누르고 밀고 이렇게 박자가 원, 투 원, 투. 원은 누르고 투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타이밍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바로 보겠습니다. 또리스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형 손발 리듬을 잘 못 맞추겠어요. 일단 이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손발 잘 못 맞추신다 그랬는데 지상 훈련이 있습니다. 발을 계속 동동동 구르면서 손은 계속 움직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서서 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런 훈련을 할 때 물 속에서도 그런 박자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전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도 있고 저는 그런 지상 훈련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미친물개님. 저는 뭐 기본적인 스케이팅 드릴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스케이팅 드릴을 하면서 트롤을 팔 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누르고 밀고 하나 둘 셋 누르고 이렇게 타이밍 리듬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발차기를 천천히 차면서 팔이랑
발을 맞추시면은 좀 좋거든요. 아까 전 내용이랑 좀 사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 투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유택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또 그 앞전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그냥 그 비트킥을 차면 좋지 않을까. 2비트 킥부터 시작을 해서 2비트, 4비트, 6비트 킥을 차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안 될 때는 벽을 잡고 나서 비트킥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을 잡고 비트킥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근데 벽을 잡고 비트킥을 어떻게 하죠? 뭐 2비트 킥은 벽 잡고 오른팔 내릴 때 오른발 한번 차고요. 균형 리듬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게끔. 안정되게 몸을 만들어 놓고 비트킥을 연습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포소빠레님. 자유형 발차기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오두방정, 오만상, 임도화 접영할 때는 웨이브가 잘 안 돼요. 엉덩이를 들어서 S자 웨이브를 타야 되는데 몸이 강목이네요. 그래도 뭐 철근보다 낫네요. 아, 요즘은 강목이라고 하나요? 또 철근이라고 하나요? 네, 아예 안 접혀요. 아, 또 요즘은 강목이 아니고 또 철근이라고 한답니다. 일단은 우리 접영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유형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자유형 얘기만 먼저 좀 상담을 해볼게요. 미치물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발차기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는 발차기 할 때 그 작용점이라는 게 있어요. 작용점을 움직이는 건데 발목을 안 쓰고 그냥 막 허벅지만 먼저 움직이려고 하면은 오두방정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발목을 움직이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발목 스냅 눌러주는 연습을 하시면은 좀 더 오두방정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두방정은 막 이렇게 발차기 안 나가면 몸을 흔들면서 발차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발차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리에다 풀브이를 끼고 발목으로 먼저 자연스럽게 누르는 연습,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발목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허벅지까지 같이 업다운 폭을 좀 크게 차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택 선생님, 포소빠레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자유형 발차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자유형 발차기는 무조건 연습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저도 인정은 해요. 오두방정 오만상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킥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이 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보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공중에서 저희가 발을 흔들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은 항상 물속에서, 접영도 마찬가지고요. 자유형도. 그러니까 물속으로 발을 차는 거를 좀 더 연습을 해봐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추천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발차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차기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형 발차기 같은 경우 힘이 허벅지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목, 이런 식으로 힘이 점점점 빠지고, 그리고 움직임도 허벅지가 가장 빠르고 무릎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발목이 그 자리를 지나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약간 채찍처럼, 발이 좀 채찍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무릎이 펴져도 안 좋고요, 반대로 너무 구부러져도 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이를 좀 적절하게 맞춰주시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님입니다. 호흡을 할 때 팔이 내려가고 고개가 들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런 분들은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저 이런 분들의 알려주는 꿀팁이나 혹은 뭐 연습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정말 많죠, 이런 분들. 호흡할 때 팔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얼굴이 물을 거부하고 있어요. 물에 내려가길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튕겨져 나왔을 때 항상 팔이 물을 누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라앉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항상 킥판 잡고 일단은 오른쪽 호흡으로 머리를 눌러주는 게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하고요. 머리가 눌러졌을 경우에는 팔이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머리를 눌러줘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미친물개님. 저 이런 분들 교정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은 물속 자세가 이미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 자세에서 무호흡으로 사이드 발차기 상태에서 수평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호흡도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호흡도 따로 연습하고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그 두 개를 합쳐서 사이드 발차기에서 호흡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 차렷한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 된다. 그럼 그 다음에 팔을 펴서 머리 돌리는 것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뭐 사이드 발차기 먼저 하고 물속에서 숨 참고 사이드 발차기로 수평을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호흡 연습 따로 하고 나중에 붙이기 하면 돼요. 수평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해라. 수평 자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평 만드는 뭐 드릴이나 뭐 혹은 구분 동작 뭐 이런 게 있나요? 구분 동작 없고 그냥 숨 참은 상태에서 어깨가 바닥 보게 만들어야 돼요. 왼쪽 어깨가 바닥 보면 오른쪽 어깨는 천장 보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쳐져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엉덩이 쪽에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몸 자체가 완전히 수평이 될 수 있게 적응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먼저 유튜브님께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물에 대한 공포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호흡을 할 때 물 속에서 뭔가 얼굴이
버틴 상태에서 호흡하지 않고 얼굴 전체가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개 전체, 그러니까 고개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0 전체가 물 밖으로 나오고 그만큼 어딘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게 팔일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팔은 내려가고 고개는 들고, 사람이 만약에 물에 빠졌어요. 고개를 턱까지만 딱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덜 가라앉죠. 근데 물이 무섭고 막 당황하고 그러니까 물을 누르면서 내가 이게 육지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물을 누르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갈 수가 절대 없죠. 차라리 고개가 좀 내려간 상태에서, 고개가 지금 100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60 정도는 물에 잠긴 상태에서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 팔이 내려가는 거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자영을 하면 호흡을 할 때 왼팔이 쭉 떨어지고 이런 고질병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느낀, 제가 경험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내가 의식해서 버티는 거. 손이 자꾸 수면 근처에 있으려고 하고 자꾸 그냥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어떤 걸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20년, 30년간 수영을 했을 때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이달걀님, 측면 호흡, 얼굴 돌릴 때 하늘까지 고개를 올려서 물을 와장창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끔 호흡하실 때 물 먹는 분들이나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차라리 하늘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그 측면 호흡이지만 옆에 보는 게 아니고 배영처럼 하늘을 완전 봐주는 상태로 호흡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해요. 왜냐면 그 방법만큼 편하게 수영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안 되시는 분들 한해서. 되는 분들은 당연히 고개 조금만 돌리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고개를 많이 돌려서 호흡이라도 좀 편하게 하고 멈추지 않게 수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물을 먹는다, 그 물을 먹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움직임보다는 이 호흡법에 대한 좀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법을 규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유택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조금 이분은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물을 와장창 먹을 때는 시야를 안 두고 있다는 거죠. 눈을 감고 계실 거예요, 보통. 그냥 확 돌리는 거죠. 너무 급하게 돌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물인지 공기, 물 밖인지 그런 경우 확인을 안 하고 쉬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오기 전에 머리를 돌리는 순간부터 그냥 숨을 쉬고 나서 물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가 수면인지 아니면 수중인지 혹은 물 밖으로 나왔는지 그걸 아직 모르는 상태로 호흡을 하시는 것 같다. 이분은 눈을 감고 수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속에서 수영할 때는 눈을 뜨고 계시다가 숨 쉬는 순간 눈을 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을 뜨고 수영을 하셔봐라, 그리고 그 입이 물 밖에 나왔을 때 호흡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미친물개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수영을 가르칠 때 입을 빨리 열라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뱉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마셔버리면 당연히 물이 들어가겠죠. 호흡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서 물을 걸고 뱉고 물잡기가 끝나고 올리는 타이밍에 보통 호흡을 마셔요. 보통 선수들 슬로우 영상 이런 거 뭐 다 보면은 호흡이 마시는 타이밍이 다 있더라고요. 이분은 호흡이 빠른 것 같아요. 입에 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와장창 먹는 다음 호흡을 마시는 순간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입을 여는 거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수들은 마지막 피니시에서 숨을 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추진력이 어느 정도 피니시까지 밀었을 때, 추진력이 상당히 강했을 때만 그 마지막에 숨 쉬는 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초보자들은 처음 좀 눌러줄 때 그때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호흡에 대해서 뭐 조금 덧붙이자면, 일단 내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 가득 채우고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다 빠져나와야지 내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려면 하늘에서 다 내뱉는 동작도 해야 되고 들이마시는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내뱉는다, 미친물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알려드릴 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괜히 파가 있는 게 아니다. 파라는 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숨까지 다 뱉는 거거든요. 파 하는 순간에는 주변에 있는 물도 다 정리를 하고 내가 들이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랜팜님. 자유형 측면 호흡할 때 정점에서 들숨하는데 물을 자꾸 먹어요. 꿀팁 좀. 그쵸. 이것도 되게 비슷한, 비슷한 얘기. 이것도 호흡법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자면 밖에서 마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는 내가 내뱉을 수는 있어요. 지금 자, 물 밖과 물 속이 있다면 물 밖에서는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하지만 물 속에서는 내뱉는 거는 돼요. 근데 들이마실 수는 없죠. 들이마시면 물을 먹겠죠. 그래서 내뱉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물 속에서 이용을 하면서 올라와서 들이마시는 것만 순순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뭐 이 파 하면서 조금 내뱉는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그 시간적으로 그렇게 좀 세이브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유택 선생님 뭐라고요? 지금 진제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숨을 쉴 때 숨을 쉬는 순간 공기는 먼저 입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타고 물이 들어가요. 저는 그 연습을 항상 초등학생들부터 성인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물이 들어가면은 음을 했을 때 그때 뱉어라. 수영정물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리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시고 나서 이런 느낌이죠. 쉬고 나서 들어가죠. 살짝은 들어가요. 물이 미미하게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뱉어주면 됩니다. 네. 특히 자유형 호흡하는 게 조금 그 측면 호흡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꿀팁 좀 받으셨나요? 네, 우리 그램팜님 저희 3명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좋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준혜준혜님. 자유형할 때 오른팔은 괜찮은데 왼팔 팔꿈치가 안 올라오고 떨어져서 옆으로 팔이 갑니다. 영상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른팔은 왼팔 팔꿈치가 안 올라간다는 거는 롤링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깨를 열어준 상태에서 팔을 돌려야 되는데 팔꿈치가 안 올라가는 거는 얘가 다친 상태에서 억지로 올리는 거거든요.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사이드 발차기 상태에서 팔 꺾기 하는 연습을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돌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형 할 때 보통 우린 오른쪽 호흡을 많이 하죠. 준혜준혜님도 오른쪽 호흡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호흡을 할 때는 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깨가 쉽게 열려요. 그래서 팔꿈치도 쉽게 쓰는 거고 자유형 할 때 롤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어깨가 돌아가는 만큼 팔꿈치가 서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왼팔 같은 경우는 호흡을 만약에 안 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고개가 가만히 있을 때 어깨가 넘어가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정말 뭐 유연성이 좋거나 혹은 뭐 그런 훈련이 좀 되신 그런 선수분들이나 그런 경우는 뭐 호흡을 안 해도 왼팔도 똑같이 넘길 수 있지만 준혜준혜님은 왼쪽 호흡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드릴은 고개를 가만히 두고 팔만 돌리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고개 정면에 두고 사이드 발차기라든지 고개를 가만히 둔 상태로 킥판 잡고 팔 돌리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우리 이유택 선생님. 제가 생각을 해도 왼쪽 호흡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왼쪽 호흡을 하면서 3번에 한 번 호흡이나 왼쪽 호흡으로 자유형을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면을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노클을 끼고 수영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초보 때도 장비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게임에서도 장비를 좋은 거 쓰면 레벨업을 빨리 하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장비가 없어요. 저는 초보 때도 스노클 끼면서 이런 교정 연습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자, 준혜준혜님 어떻게 상담이 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이렇게 우리 자유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은 뭐죠? 배영입니다. 네, 백스트로크. 예, 그쵸. 백스트로크. 백스트로크. 우리 그러면 백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상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굿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 하셨죠? 배영 팔꺾기요. 그쵸. 배영 팔꺾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배영 팔꺾기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물속 동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잡기 할 때 배영 팔꺾기. 배영 팔꺾기 물잡기 할 때 왜 하죠? 최대한 많은 물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죠. 그렇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힘을 덜 들이면서 많은 물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배영 팔꺾기 잘하는 방법 있나요? 잘하는 방법은 그냥 제자리에서 아니면 살짝 몸을 누워가지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쪽으로 끌어오면서 이 동작만 반복 연습을 하시면은 꺾기는 충분히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꺾고 나서 그 물을 제대로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거.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이유택 선생님, 자, 우리 맨군님께 배영 팔꺾기가 잘 안 된다고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일단 자유형이 잘 되시면은 자유형 하이엘보나 이렇게 좀 앞에서 물 잡기가 잘 되셨을 경우에는 자유형을 하다가 배영으로 뒤집는 드릴이 또 있어요. 그거를 하실 때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유형을 하면서 그대로 물을 잡아서 배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배영 팔 걷기를 사실 일반 회원님들께도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연수반까지 가시고 이제 그러면 배영을 대부분 팔 피고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수영을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는 편인데, 그거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차렷 동작 있잖아요. 물을 다 잡고 피니쉬가 되는 이 동작에서 새끼손가락이 하늘을 보셔라. 적어도 이 손등이 허벅지에 붙을 정도로 돌리면서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물을 팔 걷기에서 뒤쪽으로 미는 이 방향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줘요. 보면 뭐 아까 미치물개님도 말씀하셨지만 꺾는 건 되지만 뒤 미는 게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는 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으려면 손등이 허벅지에 붙을 수 있게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맨군님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배영은 끝났습니다. 배영은 지금 한 개가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고요.